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시네요. 네, 기분이 몹시 안 좋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악의 주중을 지나가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폭락한 달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가 폭락을 했고요. 10%라 하면 웬만한 종목들은 20% 정도 날아간 겁니다. 20, 30% 정도. 1월부터 사실 9월까지 크게 손절해봐야 뭐 3, 400 한 달에 뭐 많이 해봐야 그 정도였었는데 이번 달에도 벌써 지금 뭐 당연히 장이 약화되면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젊은 부자들의 공지를 한 것처럼 모든 이동평균선이 이탈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그래서 20일, 21일 오늘도 한 140 정도 손절을 했고 총 합치면 한 300 정도 손절한 것 같네요. 그러면은 9월 달에는 대략 한 1700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손절을 좀 더 해야 되는데 단타 종목들은 다 했으니까 이번 달 수익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이후에 네.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 일단 코스닥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폭락장이었죠, 작년에. 1월에 무려 19%, 종가 기준으로도 15%, 그 다음에 6월에 6% 종가 기준, 9월에 16%. 제가 9월에가 1억 넘게 손절한 달이거든요. 제가 5억을 풀대출 받아서 9월이 바닥인 줄 알고 작년에 오만하게 생각을 했다가, 왜냐면 제가 1월부터 8월까지는 거의 매달 2, 3천씩 수익을 냈어요.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9월에 바닥이 왔다, 나도 인생 한번 역전할 기회가 왔구나 해갖고 5억을 풀대출 받아서 또 레버리지까지 썼다가 2주 만에 그때가 한 15% 빠졌거든요. 한 1억 2천 정도 손절했습니다. 시장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시장 안 좋으면 절대 매수하지 말라, 다 손절하고 현금 보유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8월 달에 한번 경고를 한번 드렸었고요. 근데 다행히도 8월 달엔 반등을 바로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번 9월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요일에만 사실은 사람들이 다 정리를 했어도 큰 손해는 안 봤을 텐데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면 목금월화해서 웬만한 종목들 한 15% 정도 더 손해를 보셨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단타 투자자들, 테마주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본인이 가치 투자자고 모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하락했을 때 오히려 더 사야죠. 실적주 같은 경우 더 사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로선 모든 지지가 이탈을 했고 5월 전저점까지도 현재 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지가 없어서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추석 지나고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상향 추세로 바닥을 유지해가면서 하락한 거는 당연히 실적주 매수 기회인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200일선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추세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지만 우상향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졌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고 해서 뭐 2300 이렇게 갈겠냐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지만 지수도 2400대 또는 2300대 후반까지도 무너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강의 내용에도 있지만 테마주를 할 때가 따로 있고 실적주를 할 때가 따로 있는데 올해와 같은 장세는 사실 실적주 장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숫자가 어느 정도 찍히면서 테마가 붙은 것들이 3배에서 5배까지 중형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장세였었는데 사실은 그런 종목을 쭉 갖고 가는 게 훨씬 더 큰 수익이 났고요. 다만 테마주들은 이렇게 장이 폭락할 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다 파란색이잖아요. 빨간 거 몇 개 없죠. 이럴 때는 2400개 중에 한 2200개가 하락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런 날은 사실 테마주마저도 중입자 치료 관련된 주들도 7, 8%씩 빠지고 있어요. 그만큼 테마주에 대한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 제가 이제 매수 매도 방에는 오늘 아침에 공유는 해드렸었죠. 9월 26일 화요일이라고 써있고요. 지금 매수 매도 방에는 약 한 60분 정도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 테마는 아마존 AI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주들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개별 재료는 뭐 드림 CIS 무중 관련된 재료 정도가 있다. 아마존 AI 관련된 뉴스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성하고 솔트웨어라는 종목을 제가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공유를 했었고 조국 관련된 주, 정치인 관련된 주에서 화천기계를 설명해 드렸었는데 현재 남성과 솔트웨어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나왔고 화천기계는 장중에 18% 정도까지, 남성도 지금 장중에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 갔다가 살짝 풀려갖고 지금 27.8%고 솔트웨어는 바로 상한가를 갔고요. 15%에서 시작해서 9%까지 밀렸다가 바로 상한가. 제가 말씀드린 테마주 3개는 다 모두 다 급등을 했고 다만 이렇게 급등을 하는 종목들을 공유했다고 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장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주식은 심리인데 투심이 굉장히 꺾이는 상태거든요. 일주일 내내 하락한다는 얘기는 아무리 매매방이 있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도 남성 종목 시초에 들어가서 잠깐 매매하고 나왔지 저 역시도 쉽게 매매할 수는 없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 많은 종목을 공유해주지 않아요.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직장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많아봐야 하루에 한 5종목? 단톡방에 이런 결과는 보여드릴 수 있지만 70% 확률로는 상승을 합니다. 설사 그날 밀리다고 하더라도 실적주들은 특히나 그 다음날이나 그 주에 상승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하락장만 아니면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괜찮은 적중률은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메소메도방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멤버십 혜택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법학자 운운이 membership은 과거부터 운영을 했었고 젊은 부자들 멤버십도 추가적으로 이번에 승인이 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입 방법은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가입 버튼이 뜹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각각의 혜택에 대해서 써져 있고 젊은 부자들 TV 같은 경우는 총 3개의 멤버십이 있는데 응원해요 등급은 제가 매달 진행하는 재테크 강의 있잖아요.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부동산 경매라든지 창업이라든지 한 달에 30% 정도는 매번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내용이 뭐 주식 같은 경우도 그 달에 상승할 만한 종목들 또는 그 달에 볼만한 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고요. 부자의 길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 방송을 제가 한 달에 한 3번 정도 합니다.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강의 안 좋을 때는 공지를 하고 그 준 건너뛰기도 해요.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월 3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번 할 때는 스윙으로 좀 가져갈 만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한 실적주 6개, 뭐 테마주 1개 정도 해서 총 7개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동안의 적색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죠. 마지막으로 매수매도 정보방에 입장할 수 있는 젊은 부자들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보여드렸던 방과 나머지 혜택들을 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자의 길 같은 경우에서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일주일, 2주일 뒤를 내다보고서 미리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사실 대응할 수는 없어요. 이번에도 사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2종목이나 뽑았었는데 굉장히 강한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무너지니까 다 같이 무너졌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은 매수매도 방에 없으면은 제가 따로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에 아쉬움이 좀 있고 반면 이제 매수매도 방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날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방영을 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매도 방은 리딩방은 아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강의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보고서 판단하는 건데 사실은 조금 아쉽죠. 지수가 물론 무너질 때 제가 언급은 드렸었지만 FOMC 회의 이후에 이 정도로까지 하락할 줄은 몰랐어요. 거기다 또 추석 연휴 악재도 사실은 예전 데이터를 보면은 당일 시약 전날 정도엔 또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거든요. 한 3, 4일 정도 하락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조금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6일 연휴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도 좀 없고 해서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 미국 증시 포함해서 저희가 제일 지금 폭락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저는 사실 뭐 초보자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매수를 안 하는 게 저는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보자들은 테마주와 실적주도 구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본인이 최소한 실적주는 구분할 수 있고 숫자를 볼 수 있다. 1분 재무제표 정도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갖고 실적주로 모아가시면 당연히 뭐 11월, 12월에는 일정 부분은 당연히 수익이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부분은. 고생하셨습니다.